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강은 미래 교육을 위한 유아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1강의 내용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마무리하고 2강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어요. 디지털 전환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 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기까지는 기술이 크게 세 단계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우리가 전산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요. 이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그 디지털 전환은요, 삶 전반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논문에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백만 종의 다양한 물건을 짧으면 단 몇 시간 만에 받아볼 수 있는 쿠팡 로켓 배송. 아마 한 번쯤은 이용해 보았거나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로켓처럼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이유는요, 고객이 주문하는 순간부터 물건을 배송하기까지 모든 배송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물류센터 내에 있는 피킹 로봇이 수백 개의 상품을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분류 로봇이 운송장의 주소를 스캔하여 지역별로 분류를 합니다. 배송센터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물품을 분류하던 일을 이젠 자동 분류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또 이런 물건들을 배송하기 위한 직원들은 AI 비서가 함께하면서 업무용 PDA를 켜면 직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량과 배송 지역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나의 요구에 맞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거죠. 또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IT 친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시기 때 스타벅스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메타버스에서 열었는데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셨을까요? 비대면 시기이기는 했지만 특별한 행사를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거예요. 스타벅스는 크리스마스 축제 메타버스에서 숨겨진 스타벅스의 로고를 발견하면 매장 내에서 커피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비대면으로 즐기고 할인 쿠폰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해서 커피를 구매하게 되는 거죠. 또 2004년부터 스타벅스는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기술 도입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대면으로 진행되던 메뉴 추천부터 주문, 결제, 보상까지 모두 앱 하나로 진행이 되고 사이렌 오더 기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또 결제는 스타벅스 페이로 진행하지요. 직원이 쿠폰에 도장을 찍는 것 대신 주문만 하면 알아서 별이 자동으로 모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그 고마움을 전달해야 될 때는 스타벅스의 모바일 상품권을 카카오톡으로 또 전달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아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스타벅스 앱 안에는 배너로 띄워지는 메뉴 추천에 고객의 어떤 구매 패턴을 파악해서 또 추천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매장 관리부터 신규 매장의 오픈, 신메뉴를 출시하는 것까지 모든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타벅스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커피 머신을 통해서 커피의 온도라든가 추출 압력이라든가 원두의 양을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여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앱에 또 수량을 띄우기도 합니다. 또 매장을 오픈할 때는 그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과를 예측하여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설치 여부도 결정한다고 해요. 또 고객의 구매 패턴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신제품을 출시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서 로켓 배송은 디지털 전환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교육기관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될 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초기 우편 배송을 통해 DVD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인터넷 보급과 동시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대표적인 피보팅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OTT 사이트로 여겨지는 이유는 개인화 서비스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양의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넷플릭스는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했는데요. 콘텐츠의 선호도라든가 신청 기록 등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여서 콘텐츠 노출 순서나 영상 썸네일까지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디지털 전환 사례는 금융업과 보험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중 AIA 생명은 디지털 전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여 고객들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통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의 자연어 챗봇과 해피콜을 통해서 고객의 문의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보험금 접수는 1분, 보험금 지급은 통상 2일에서 3일 소요되는 것이 현재는 빠르면 20분 안에 가능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한 고객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라 다양한 리워드와 그 다음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도 런칭하였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논리와 방법론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전략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기업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고객과의 결합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의 프로세스처럼 이루어집니다. 먼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정보 기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정보 기술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및 대규모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보급되는 서비스들은 새로운 가치와 효율적인 업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디지털 전환의 프로세스를 교육기관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디지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이 되었을 때 교사의 업무 경감이 원무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하고 개별 영유아의 맞춤 돌봄과 교육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 강에서는 미래 교육을 위한 유아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강의 마지막 순서가 OX 퀴즈였잖아요. 그래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존의 서비스를 혁신하고 고객의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서비스들을 혁신해서 이용자인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외에도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것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요즘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삶 전체가 디지털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이다. 자, 동일하게 5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한 것으로 적합한지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이 설명은 4차가 아니고 네, 3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된 2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강에서는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님의 교육 정책을 짧게 듣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현재 녹화 방법에서는 동영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하는 컨텐츠의 영상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QR코드 아래와 같이 제가 QR코드 아래에 시간대를 넣어놨는데요. 아마 여기 지금 제 화면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화면을 살짝 사라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셨을까요? 1시간 23분 45초에서 1시간 34분 사이의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강처럼 이 영상을 여기 그 컨텐츠 안에서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강에서도 영상을 시청하면서 강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강에서는 동영상 시청은 개별적으로 QR코드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셨나요? 영상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기술의 적용과 교사의 업무 감소를 통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추진되는 교육 정책을 기대해 보면서 미래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용어 역시 최근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는 미래와 교육이 두 단어 자체의 조합이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교육이거나 이미 하고 있는 교육일 수 있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래 학교로의 전환이 언급되면서 미래 교육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위기 또는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위기에 따른 삶의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의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동시장과 이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의 예측으로 주요 정책들이 제안이 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디지털 역량이나 AI 활용 차원의 교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미래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를 언급하지만 아직까지는 딱 합의된 미래 교육에 대한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두 가지의 관점으로 미래 교육이 언급되고 있고, 미래 보고서들은 예측이 어려운 범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차원으로 미래 교육을 언급하면서 그 방점을 현재 교육의 혁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래 교육의 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유아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래 교육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가지의 맥락이 생태 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생태 전환은 오래된 미래처럼 과거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예측할 수 있고요. 디지털 전환은 현재에서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관점입니다. 두 관점을 시간의 흐름으로 서로 닿아 있으므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융합된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에 대한 개발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2019년에 스마트 시티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로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제안하였고, 저는 그 연구에서 보육 부분에 책임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어린이집은 데이터 기반의 자연 생태 교감형이라는 모델명을 설정하였고요. 연구 과정에서 스마트 보육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 데이터, 즉 공기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실 내 설치를 했습니다. 환경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는 공기 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웃는 표정, 보통 표정,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생활하다가 공기질에 따라 변화하는 표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세먼지의 수치가 달라지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면 슬픈 표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발견한 어린이들은 나쁜 공기가 들어왔다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슬픈 표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실에서 너무 뛰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천천히 걸어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창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등의 의견을 나누면서 미세먼지 수치의 적정 수준으로 교실을 만들어가는데 유아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태 전환과 디지털 전환은 교육 과정에서 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생태 위기나 코로나19처럼 예측하지 못한 재난의 위기를 대체로 디지털 기반 환경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장소를 방문하게 되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후 입출입이 가능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객의 체온을 체크하고 마스크의 착용 유무를 확인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발열 체크가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체온이 자동 체크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스크 착용 유무를 확인하고 스마트 입출입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기술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 및 산업 구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해온 양상들을 보면요. 예측 가능한 미래의 모습과 예측 가능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대응 모두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을 다루고 있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후위기, 또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서 요구되고 있는 AI 발달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육적인 적용 등이 그동안 유아교육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시대적인 사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현상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세대를 고려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장기 종합 대책 및 인재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5개의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22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5개의 방향은요. 유연화, 자율화, 개별화, 전문화, 인관화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연화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하고, 자율화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개별화는 개인의 능력에 맞춰서 맞춤된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요. 전문화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화는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요, 2016년도부터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교육평가, 그리고 비전 연구를 통해서 미래교육의 비전을 구체화하려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교육을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따른 모습으로만 상상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서 2030 미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수학습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의 내용이 미래 유치원 교수학습 방향을 교수학습의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내용을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내용으로는 보시고 있는 화면처럼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인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또 인문학적 소양 및 감성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대표되는 것이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잖아요.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우리 사회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학습이나 경험은 부족한 편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면서 협력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문제들, 또 개별 유아들이 관심 있는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교수학습의 목표이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의 우리 수단과 인터넷의 발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계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는 더 가깝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결되고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의 그 교류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살아가기 위한 태도가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들이 타인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대인관계 기술을 활용해서 연습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은 교수학습 목표 및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고유 능력 중 감성은 기술의 발달로 더 가치 있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인공지능 시대에 보다 활용 가능성이 다양한 영역으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체험 중심의 감성적 경험에 기반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을 해칠 것이라는 공포가 들려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일강의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술과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에서 감성과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자의 특성에 고려된 개인 맞춤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 녹화되면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요. 네, 약속된 25분이 또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상강에서 2030 미래 유치원의 교수학습의 방향 중에서 교수학습 방법을 3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